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비롯한 우리 지역 주요 의제가 언급됐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선 우리 지역 국정감사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의제에 대해 정치권에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입니다. 네. 한때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대구시의 반대로 무산됐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불씨가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국정감사장에서도 언급되면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네,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는 어느 정도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경상북도의 기조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야당 쪽에서는 도청 내 박정희 동상 건립 문제,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른 대응 문제 이런 점을 비판적인 질의를 했는데요. 그동안의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요.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북도는 지난 5월부터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오다가 3개월 만에 갑자기 우리 지역말로 곽중회라고 하죠. 홍준표 시장의 일방적인 파기선, 무산선언으로 파행되었죠. 분명히 말했었는데 일방적으로 막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문제된 게 청사를 어디 둘 것인지, 또 만약에 청사를 여러 개 둔다면 홍준표 시장은 3개 관할로 두자 이랬었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 현재 이제 시군 권한을 이제 시도청으로 넘기자 말자 이 점에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한 합의가 안 돼서 이견을 짚지 못한 채 쭉 이어오다가 그랬는데요. 이때 대구시는 특별법 발의 등을 일정을 고려해서 8월 말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중장기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라고 일방적으로 또 선언을 해버렸던 거죠. 협의를 해서 일정을 해야지 8월까지 안 하면 끝난다, 빨리 하자 이렇게 밀어붙였던 거죠. 이 점은 분명히 비판할 대목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 안 되니까 사실상 무산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던 거죠. 이후에 경북도는 행정통합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중재안을 마련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로 10월 11일에 행정안전부가 행정통합 최종 중재안을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인 대구 경북특별시로 통합하는 것이 골자였는데요. 네. 이철우 도지사는 중재안이 나오고 나서 통합자치단체의 위상 강화, 권한의 이양과 재정의 보장, 시군의 권한과 자율성 유지 강화라는 통합의 기본 방향을 지키면서도 대구, 경북 모두가 수용할 통합 방안을 보완하고 조정한 데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행정통합 논의가 재개되는 움직임을 보이자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여론 수렴이 별로 없었거든요. 두 단체장이 급히 만나서 급속히 진행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점은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그래서 여기 당연히 여론을 수렴해야 되는데 여론 수렴을 하자는 논의가 나온 이유가 이 점에 있습니다. 달라져야 할 것이고요. 경북도의회는 지난 16일에 입장문을 내면서 우선 해야 할 것은 시도민을 위한 행정통합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민주적 합의의 절차를 위해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연 적이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는요. 주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시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하는 공개 토론을 열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다 올해 갑자기 추진하면서 없었던 내용이죠. 당연히 있었어야 되지만 이 점을 경상북도 의회가 적절히 제안을 했고요. 네. 지방분권운동 대구 경북본부 등으로 구성된 대구 경북 통합 우리손으로 준비위원회도 성명을 내어서 통합 논의가 재개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두 자치단체와 정부 중심으로 조율할 것이 아니라 두 지역 주민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라고 우려 섞인 촉구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두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10월 21일엔 정부 청사에서 행정통합 관련 4개 기관장이 중재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서 분명히 짚을 것은 4개 단체 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경북도, 대구시 이렇게 4개 단체장이란 점이지 네. 우리 대구, 경북, 대구 시민, 경북 도민이 정말 이런 민주적인 어떤 여론이 형성돼서 상층으로 발현돼서 한 건 아니라는 점이죠. 네. 이제 탑다운 방식인데요. 그 점이 짚을만 하고요. 그 4개 기관장이 다시 만난 건 지난 6월 이후 정확히 138일 만인데요. 6월에는 TK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 4개 기관장이 서로 뜻을 모으기로 했다면 이번 만남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시도 간 발생한 이견을 봉합하고
정부 차원에서 행정 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로서는 수도권 집중화, 지방 소멸, 인구 감소 등의 여러 악재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첫 시도가 경북에서 시작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견해도 있는데 네. 일각에서는 과연 윤석열 정부가 지방균형 발전에서 어느 정도 철학을 가지고 이걸 추진하는지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분권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탄생 때부터 계속 부르짖어 왔는데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가 경북대 병원 분원의 경북 북부 유치였습니다. 한 발도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뭐 어떤 열심히 하겠다 이러니까 과연 진정성이 있나 진실일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뭐 여튼 뭐 그렇게 해석이 되는 의견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의견 밝혀드리고요. 4개 기관장이 중재안에 서명을 하면서 앞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2026년 통합단체장 출범이라는 목표를 위해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내분이 추진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다만 시도민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말씀하신 중재안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최초 중재안은 6개 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지자체를 출범한다. 네. 그 정부의 권한 및 재장을 이행하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경북의 기존 시군 대구의 자치구 사무를 유지한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대구 경북 특별시로 되면은 시군은 이제 자치권이 약해진다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시군보단 구가 이제 약하니까 구처럼 되지 않는 이런 포인트였습니다. 네. 또 하나는 대구 경북의 청사 활용 및 관할 규역은 설정하지 않는다. 뭐냐면 청사를 어디로 할지는 비워둔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수능 시험 보는데 국영수능 빼놓고 이제 보자 이런 거로 비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넘어가서 통합지자체는 수도인 서울에 준하는 위상과 함께 부단체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 및 정수를 조정한다 라고 했고 시도의회의 합동의원총회를 통해서 통합의회 소재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합동의회를 걸쳐서 어디로 할지 정한다는 건데요.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죠. 중요한 건 다 빼놓은 겁니다.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건 다 해놓고 고충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청사 어디로 할지, 도의회 어디로 할지 이게 제일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합의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어디로 정해진 따라서 각종 산하기관이 다 그리로 통합되게 되죠. 사실 우리 경상북도에 도청이 오면서 경찰청 왔죠. 도교육청 왔죠. 여러 가지 도단의 단체가 왔거나 올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되면은 다 한쪽으로 뭉치겠죠. 또는 위상이 낮아지겠죠. 네.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뭐랄까요. 좀 난망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만은. 네. 예, 6개 항이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1일 대구시의회 시정답변에서 먼저 수용 의사를 밝혔고요. 이철우 지사는 당시 긍정 검토를 하고 있으나 뭐 북부권의 발전 대책과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입장을 전했을 했는데 뭐 최초 중재안 6개 안에 더해서 경북도가 꾸준히 반영을 요청해온 우리죠. 북부권 발전 대책 또 지역 균형 발전 방안도 뭐 이번 중재안에 최종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뭐 하여튼 결국 시도 간에 더 이상 이견이 없고 오늘 중재안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건데 그렇습니다. 북부권 발전을 위한 안이 담겼다고 하는데 우리 경북 북부 사람들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네. 대안은 지금까지 항상 있었습니다. 실현이 안 됐죠. 경북 북부권에 뭐 심지어 문경에 카지노 유치한다고 대구시에 발표한 적도 있고요. 뭐 각종 공단 다 온다 그러고 말은 지금 수십 년째 정치권에 되고 있지만 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북 북부권 그 발전 대책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은 또다시 공룡부로 끝날 것이 매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네. 이 점은 또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유독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뭘까요?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어느 지역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주장을 했고 네. 지난해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정부 주장과 달리 수도권 집중화는 집권 이후에도 가속화되었고 GTS 확대를 비롯해서 수도권 인프라에 자원을 쏟아붓는 정책도 계속 이제 되어서
결과적으로 대구 경북 통합은 현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일종의 성과로 작동할 수 있겠죠. 광주, 전남, 충청 광역지자체의 행정통합안 등이 각 지역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고 이 가운데 대구 경북은 일종의 테스트 베드로 여겨진 것 같습니다. 네. 이 논의를 하는 지역 가운데 여당 단체장이 있는 유일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40년간 유지되어 온 광역시도의 행정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 테스트 베드로 삼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회피한다 이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윤석열 정부의 여러 악재가 생기는 상황에서 대구 경북 입장에서는 지금 중앙의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네. 명태균 씨인가요? 그분에 대한 어떤 이슈도 많고 또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이슈도 많고 해서 모든 관심이 그리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어떤 이 이슈가 과연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정부에선 대구 경북을 테스트베드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구 경북 시민단체는 만약 이번에도 행정통합 논의가 무산이 되면 단체장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시민사회단체 중 한 곳인 대구참여연대가 16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는데요. 네. 통합 논의가 무산된 것은 두 단체장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네. 대구 참여연대는 행안부가 통합에 대한 중재에 나섰지만 정부 주도의 또 위로부터의 통합은 반대한다. 주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네. 경북도의회 역시 시도민을 위한 행정통합 무엇보다도 민주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했고 경북도, 대구시 경북도의회, 대구시의회, 시장, 군수협의회, 시민들이 함께하는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애초에 단체장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했기 때문에 좀 잘 안 된 측면이 있어서 책임 물어야 된다. 네. 또 하나는 지나치게 비민주적이었고 하향식이었다. 탑에서 결정하고 따라온나 이러는 거였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대구 경북 통합론의 근본적인 이제 어떤 지향점이 그겁니다. 둘이 합치면은 예를 들어 대구에 여유 자금이 100억 있고 경북이 네. 100억 있으면 200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력이나 각종의 행정적인 자원의 여유가 2배 내지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이 통합의 핵심 논리인데요. 그 점을 가지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민사회 단체 지적했듯이 홍준표 시장은 본인이 부임할 때는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다, 갑자기 2년 만에 갑자기 한다든지 이런 좀 갈짓자 행보를 봤을 때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만한 대목이 있어서 추진에 힘을 못 얻고 있는 측면이 있죠. 또한 비민주적인 측면은 분명히 이제 지적해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 경북 북부는 그동안 낙후지역으로서 살아보려고 경북도청 유치했거든요. 네. 그래 이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랑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뺏어가기도 하니까 더더욱 비민주적인 거고 우리 지역을 소외시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참 박성만 도의회 의장이 지적했듯이 충분히 비판이 가능하다. 네. 앞으로 이 점 보완 안 되면은 여전히 문제는 계속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국정감사 주요 의제였던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시고 있지 않은데요. 화물터미널 위치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국토부가 제시한 동측안과 의성군이 제안한 서측안에 대해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네. 국토부, 경북도, 지역의원실 등 각각 관련 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데요. 복수 화물터미널로 가기로 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했는데 의성군에서는 국토부에 화물터미널 동측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제시한 동측은 계곡지형으로 규모가 작은 화물터미널 한계동 전도 건설이 가능한데요. 네. 항공물류는 터미널뿐만 아니라 그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냉동, 냉장, 위험품 장치장 등 특수한 시설이 필요한데 그 동측안은 지역이 협소해서 불가능하고 특히 70m 이상의 표고차가 극복돼야 시설들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항공정비시설 등 항공물류를 충족할 필요시설들을 건설할 공간이 부족해서 확장성이 제일 문제다. 네. 또한 항공물류에 필요한 공항물류단지 등을 건설을 위해서는 조단위 예설이 필요한다. 그래서 항공터미널 장내 시설 구축의 저비용과 효율성을 감안해야 되는데 동측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좀 의성군 측은 동측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죠. 그럼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위치로 봤을 때 어디가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사실 제가 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테크니컬한 측면, 예산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히 지적할 것은 이게 지금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있는 게 군위가 대구로 갔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에 군위를 띄주지 않았으면 경상북도 내에서 분쟁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제는 군위와 의성 문제가 아니라 대구시와 경북도의 문제로 된다는 거죠. 네. 그 첫걸음에서 군위를 띄준 게 오히려 공항을 이전하는 데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결정적 패착이었다 보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논의를 할 때 함부로 우리 관할 시군을 띄주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강경 발언으로 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플랜 B를 검토하라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플랜 B는 어떤 뜻일까요? 지금 홍준표 시장의 대구 경북 합병 내지 신공항 건설에 이르는 과정에서 계속 돌발 발언이 나오는데요. 네. 뭐 김태일 교수님 같으면 홍준표 리스크라고까지 할 정도로 오히려 사업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조율과 갈등은 필수적입니다. 불가피한데요. 그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이 안고 가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 너들 안 해고 우리 플랜 B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문제가 발생해 버립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점 분명히 짚고 싶고요. 자, 대구가 말한 플랜 B는 현재 의성 비안 군위 소부공항을 건설 철회하고 네. 검토된 바 있는 군위 우보, 다시 말해서 대구시에만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대구와 경북 문제로 돼버렸던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안 되는데 그 대구시가 언급하는 소위 플랜 B의 군위 우보는 현재 입지로 선정되기 전에 검토되었다가 국방부가 이미 803가 풍량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린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우보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의성군과 경상북도가 사업 철회를 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경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대구와 경북 의성군이 하나로 뭉쳐도 국토부 기재부 관문을 뚫고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려운 난관이 엄청 많거든요. 현재와 같은 형국, 특히 대구시가 강성 발언을 하고 돌발 발언하고 솔직히 말하면 홍준표 시장입니다. 네. 그렇게 해버리면 사업 진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성은 소원만 받는 상황이 되니까요. 따라서 대구시, 특히 홍준표 시장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변 지역을 아울러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역량의 힘을 하나로 해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홍준표 시장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수로 요구된다.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의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에 열렸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예,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이슈, 뜨거운 감자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인데요. 그거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박정희 그렇죠. 동상 건립이요. 그래서 뭐 몇몇 발언을 소개시켜드리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인천 서구병이죠. 의원은 경북도청 앞에 천년수본 상징적 공간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들어선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경북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 개수는 무려 7개다. 경주 봉은관광단지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상에 세웠다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데요. 현재 전국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수가 총 8개입니다. 그 가운데 경북에 총 6개 설치되어 있고요. 경북도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동상을 별도로 세운 게 아니고 박정희 전 대통령 한 개 걷는 모습 때문에 세운 건데 그리고 이렇게 한 인물이 공과 가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고 반론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충 질의까지 이어져서 기초자치단체가 가뜩이나 재정적 힘든데 건립을 위해서 현금으로 모금에 강제 할당하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온 바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어떤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나온 상태가 아니라 중앙당의 특히 민주당의 의원들이 어떤 경상북도를 감사를 하면서 민주당의 당의 의견을 많이 개진했다는 좀 아쉬움이 좀 있는 대목이었고 네. 반면에 어떤 경상북도를 지역구로 의원들의 반론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점도 좀 아쉬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